안녕하세요. 저는 석사과정 박지안이고, 오늘 소개할 논문은 12페어 2026 논문인 인시드 3 Training Free in Context Segmentation in Dino V3입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간략하게 해당 논문이 다루는 In Context Segmentation이라는 태스크가 무엇인지, 그리고 메인으로 사용하는 다이노 V3의 댄스 피처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Introduction, Method, Experiment, Conclusion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In Context Segmentation은 이제 줄여서 ICS라고 나오는데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마스크로 표시된 예시를 보고 타겟 이미지에서 같은 영역을 찾아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태스크입니다. 따라서 이제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은 in context example인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와 레퍼런스 마스크 그리고 실제 작업을 수행할 타겟 이미지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말 사진과 그리고 말의 머리를 나타내는 이 마스크를 이제 모델에게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모델은 이 레퍼런스 example을 통해서 현재 찾아야 하는 대상은 말 전체가 아니라 말의 머리 부분이구나라고 파악을 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타겟 이미지에서도 동일하게 말의 머리 부분을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기존 세그멘테이션은 보통 정해진 클래스 안에서만 동작하여 실제 비주얼 씬을 이해하는 단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비주얼 씬을 이해하고 동작하려면 모델은 사용자가 지정한 시멘틱 그래주널리티에 맞춰 원하는 영역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ICS는 레퍼런스가 덕처럼 이제 카테고리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이제 원샷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으로 이제 동작을 할 수 있고 덕이어처럼 이제 특정 파트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원샷 파트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마이덕처럼 특정 개체를 가리키는 경우에는 이제 personalized segmentation으로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ICS는 기존에 서로 다른 태스크로 다뤄지던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레퍼런스 example 기반의 하나의 통합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를 다룰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인시드 3에서는 메인으로 이제 사용되는 다이노 V3라는 모델인데요. 그래서 다이노 V3는 2025년 8월에 메타 AI에서 공개한 셀프 슈퍼바이스드 러닝 기반의 Versatile Vision Foundation 모델입니다. 그래서 다이노 V3를 포함한 다이노 시리즈 모델들은 대규모 언라벨 이미지와 디스틸레이션 구조를 이용해 비주얼 레프레젠테이션 학습하며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파인 튜닝 없이도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존 다이노 V2와 비교했을 때의 차이점은 우선 이제 데이터셋의 크기가 약 1689 밀리언으로 훨씬 큰 규모의 데이터로 학습되었고 다이노 V3 패밀리는 여러 크기의 VIT 그리고 컨버넥스트 계열의 백본을 제공하고 메인으로 활용되는 백본도 이전보다 더 큰 VIT 7 빌리언 모델을 활용합니다. 다이노 V2는 지금까지도 널리 사용될 정도로 성능이 좋지만 모델 학습이 진행될수록 이미지 전체를 표현하는 글로벌 레프레젠테이션은 좋아지지만 세그멘테이션처럼 패치 단위 예측이 필요한 로컬 댄스 피처는 오히려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예시가 이제 위의 그림인데요. 그래서 이미지 특정 패치를 하나 선택하여서 해당 패치 피처와 이미지 내부의 다른 피처 간의 이제 다른 패치 피처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좋은 댄스 피처라면 같은 오브젝트나 파트에 속하는 패치들만 높은 시밀러리티를 가져야 하는데 이제 빨간 점을 기준으로 학습 이터레이션이 커지면서 시밀러리티 맵이 노이지해지고 관련 없는 배경이나 패치들이 높은 시밀러리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이노 V3는 그램 앵커링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램 앵커링은 학습 과정에서 이미지 내부 패치들 사이에 유사도 관계를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먼저 패치 피처들로 이제 그램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단순히 개별 패치 피처 값이 아니라 이미지 내부 패치들 사이에 페어와이즈 시밀러리티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티처 스튜던트 구조에 이 방식을 추가하여 스튜던트 모델의 패치 피처 그램 매트릭스가 이제 댄스 피처를 가지게 되는 이제 품질이 좋은 티처 모델, 즉 그램 티처의 그램 매트릭스와 가까워지도록 학습을 합니다.
또한 다이노 V3는 고해상도 이미지로 포스트 트레이닝을 수행하여 패치 레벨 피처가 더 세밀한 스페이셜 디테일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인시드 3는 추가 작업 없이도 오브젝트나 같은 파트에 속하는 패치들이 피처 스페이스에서 서로 비슷하게 나타나는 다이노 V3의 리전 레벨 그룹핑 능력을 활용하여 예시 이미지처럼 별도의 세그멘테이션 라벨 없이도 피처 시밀러리티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하면 인컨텍스트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기존의 인컨텍스트 세그멘테이션 어프로치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트레이닝 베이스드 방법으로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의 인코더 위에 세그멘테이션 디코더를 추가로 학습하거나 이제 디퓨전 모델을 활용해서 태스크에 맞게 파인 튜닝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셋이나 비슷한 환경에서 인도메인 성능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추가 학습이 필요하고 학습 과정에서 기존 VFM이 가지고 있는 범용적인 레프레젠테이션이 특정 태스크 디스트리뷰션에 맞춰지면서 제너럴리제이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제 트레이닝 프리 방법은 태스크 스페시픽 파인 튜닝을 하지 않고 이미 학습한 여러 비전 파운데이션 모델을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다이노 V2와 샘 모델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이제 추가 학습이 없기 때문에 제너럴리제이션이 상대적으로 좋아 이제 새로운 카테고리나 도메인에서도 잘 동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여러 모델의 능력을 조합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이 복잡해지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큽니다. 또한 이거 하나의 피처 스페이스 안에서 통합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후처리 방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인트린직 시너지가 부족하다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존 방법들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 In Context Segmentation with Dino V3, InSeed 3입니다. 그래서 InSeed 3는 추가 학습 없이 Dino V3를 사용하여 In Context Segmentation을 수행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다이노 V3의 댄스 레프레젠테이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이노 V3는 이미지를 패치 단위로 표현하고 같은 오브젝트에 속하는 패치들이 피처 스페이스에서 서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논문에서 제안하는 클러스터링 방식을 적용하면 세그멘테이션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이노 V3 피처를 그대로 활용해 레퍼런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를 매칭하면 사실 포지셔널 바이어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지셔널 바이어스란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 실제 시멘틱은 다르더라도 이제 위치적으로 비슷한 패치들이 피처 스페이스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제 ICS에서는 레퍼런스와 타겟 사이에 이미지 매칭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때 시멘틱한 정보로 객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단순 위치 정보로 매칭되면 세그멘테이션 결과가 틀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바이어스드 피처를 따로 얻어서 크로스 이미지 매칭에 그 과정에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메소드는 이제 크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타겟 이미지에서 다이너 V3 오리지널 피처를 추출한 뒤 피처 시밀러리티를 기준으로 패치들을 여러 개의 작은 클러스터로 나누는 파인 그레인드 클러스터링 단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앞 단계에서 얻은 클러스터들 중에서 레퍼런스 마스크가 가리키는 컨셉과 가장 잘 매칭되는 시드 클러스터를 찾는 시드 클러스터 셀렉션 단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시드 클러스터를 기준으로 이제 관련이 있는 클러스터들을 추가로 찾아서 병합하는 어그리게이션 가이드 바이 셀프 시밀러리티 단계가 있습니다. 네, 이 세 단계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다이너 V3 피처를 추출하고 포지셔널 디바이싱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레퍼런스 이미지와 타겟 이미지를 프로즌 다이너 V3 인코더에 넣어 패치 레벨 댄스 피처를 추출합니다. 네, 이렇게 얻은 피처에는 오브젝트나 파트를 나타내는 시멘틱 인포메이션뿐만 아니라 패치 위치와 관련된 포지셔널 인포메이션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이 강하게 남아 있으면 레퍼런스와 타겟을 매칭할 때 실제 의미가 같은 영역이 아니라 단순히 비슷한 위치에 있는 패치가 잘못 매칭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에서 A랑 B를 보면 시밀러리티 맵에서 레퍼런스 타겟 마스크의 위치가 크게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해당 영역은 레퍼런스 마스크의 시멘틱 정보를 반영했다기보다는 레퍼런스 이미지에서의 위치 정보가 타겟 이미지에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논문에서는 노이즈 이미지를 사용하여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을 추정하였습니다. 노이즈 이미지에는 의미 있는 오브젝트나 시멘틱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노이즈 이미지의 피처에 나타나는 패턴은 시멘틱 정보보다는 포지셔널 바이어스와 관련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C를 보시면 노이즈 이미지 피처에서 PCA를 통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포지셔널 서브스페이스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다이너 V3 피처 스페이스 안에 포지셔널 디렉션을 추정하고 이 레퍼런스 피처와 타겟 피처에서 이 포지셔널 컴포넌트를 제거하여 디바이어스드 피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피처를 통해서 다이너 V3 피처 안에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을 실제로 제거하기 위해 SVD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먼저 노이즈 이미지를 다이너 V3 인코더에 넣어 피처를 추출합니다. 네, 노이즈 이미지에는 시멘틱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피처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주요 디렉션은 포지셔널 바이어스와 관련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F 노이즈에 이제 SVD를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상위 S개의 right singular 벡터를 선택을 해서 포지셔널 서브스페이스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나타내는 B는 이제 다이너 V3 피처 스페이스 안에서 위치 정보가 주로 담겨 있다고 추정되는 디렉션들입니다. 그 다음 레퍼런스 피처와 타겟 피처에서 이 포지셔널 서브스페이스를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피처 안에서 위치 정보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는 줄어들고 시멘틱 매칭에 더 적합한 디바이어스드 피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신기한 점은 이러한 스페이셜 디펜던시가 다이너 V3의 그램 앵커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림을 보면 사실 다이노 V2 모델에서는 이런 문제가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에 다이노 V3에서는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이 추가로 적용된 그램 앵커링이 특히 댄스 피처의 패치 레벨 컨시스턴시를 유지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는데 이 그램 앵커링으로 인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로 얻은 디바이어스드 피처와 오리지널 피처는 목적에 따라 다르게 사용합니다. 먼저 레퍼런스와 타겟 사이의 크로스 이미지 매칭에서는 디바이어스드 피처를 사용합니다. 서로 다른 이미지에서는 이제 위치 정보가 오히려 잘못된 매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디바이어스드 피처를 사용하고 이제 반면에 타겟 이미지 내부의 클러스터링과 어그리게이션 단계에서는 이제 오리지널 피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같은 이미지 안에서는 패치간 셀프 시밀러리티와 스페이셜 스트럭처가 오브젝트나 파트를 묶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첫 번째 단계인 파인 그레인드 클러스터링입니다. 이제 인시드 3는 타겟 이미지의 오리지널 다이너 V3 피처를 사용해서 패치들을 여러 클러스터로 나눠줍니다. 이제 다이너 V3 피처는 같은 오브젝트나 같은 파트에 속하는 패치들이 서로 비슷한 피처를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피처 시밀러리티를 기준으로 클러스터링하면 타겟 이미지 안에서 의미적으로 이제 일관된 리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슴 그림을 보면 이제 별도의 세그멘테이션 라벨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피처 맵 자체에서 사슴의 몸통 그리고 다리 그리고 배경 등을 이제 서로 다른 영역으로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 피처 자체가 리전 레벨 그룹핑에 매우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어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을 수행합니다. 이 클러스터링은 처음에는 각 패치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보고 피처가 비슷한 클러스터, 즉 시밀러리티가 높으면 버텀업 방식으로 병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스레셔드 타우는 클러스터의 세밀도를 조절해 줍니다. 이제 타우가 크면 더 세밀한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고 타우가 작으면 더 큰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의 목적은 사실 바로 최종 마스크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레퍼런스와 매칭을 할 수 있는 즉 캔디데이트 레전드를 타겟 이미지에서 미리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시드 클러스터 셀렉션입니다.
이제 앞 단계에서 타겟 이미지를 여러 클러스터로 나눴다면 이제 그 중에서 레퍼런스 마스크가 가리키는 컨셉과 가장 잘 맞는 클러스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캔디데이 로컬리제이션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각 타겟 패치 i에 대해서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 안에서 가장 비슷한 패치를 찾아줍니다. 그래서 이때 서로 다른 이미지 사이에 매칭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디바이어스 피처 f tilde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이제 타겟 패치 i가 가장 비슷하다고 찾은 레퍼런스 패치가 레퍼런스 마스크 내부에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타겟 패치가 이제 매칭된 레퍼런스 패치와 비교를 했을 때 이제 레퍼런스 마스크 내부에 있으면은 그 타겟 패치를 후보로 남겨둡니다. 이제 반대로 레퍼런스 마스크 밖에 존재한다면 이제 그 패치는 이제 제거하여서 이제 남은 후보 패치들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타겟 클러스터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캔디데이트 클러스터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드 셀렉션을 수행하여 캔디데이트 클러스터들 중에서도 이제 레퍼런스 마스크의 피처와 가장 유사한 클러스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클러스터가 시드 클러스터 G 스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목적은 타겟 이미지의 여러 후보 리전들 중에서도 레퍼런스 컨셉과 가장 강하게 대응되는 핵심 클러스터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인 클러스터 어그리게이션입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 선택한 시드 클러스터 G스타는 사실 레퍼런스 컨셉과 가장 잘 맞는 핵심 클러스터이지만 이제 시드 클러스터 하나만으로는 타겟 오브젝트나 파트 전체를 포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레퍼런스가 person이라면 이제 시드 클러스터는 사람 전체가 아니라 머리만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시드 클러스터와 관련 있는 다른 클러스터들을 추가로 병합하여 최종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병합할 때는 크로스 이미지 시멘틱 얼라이먼트와 추가로 이제 인트라 이미지 스트럭처 코어런스를 고려합니다. 이 인트라 이미지 스트럭처 코어런스가 필요한 이유는 이제 레퍼런스와 타겟의 뷰포인트나 포즈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레퍼런스에서는 사람이 정면을 보고 있고 타겟에서는 사람이 옆모습일 경우에는 이제 타겟의 모든 바디 부분들이 이제 레퍼런스와 직접적으로 높은 시밀러리티를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타겟 이미지 내부에서는 머리 그리고 몸통 그리고 팔, 다리 등이 이제 같은 사람이라는 구조 안에서 서로 일관된 피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캔디데이 클러스터와 타겟 이미지 내부에서 시드 클러스터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보기 위해 캔디데이 클러스터의 오리지널 피처 평균을 구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이 프로토타입이 시드 클러스터 프로토타입과 얼마나 비슷한지 계산합니다. 여기서 이 S인트라는 이제 타겟 이미지 내부에서 캔디데이 클러스터가 시드 클러스터와 얼마나 구조적으로 일관적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시드 3는 크로스 시밀러리티와 인트라 시밀러리티를 곱해서 최종 스코어를 계산하여 스레셜드 알파보다 큰 클러스터들을 시드 클러스터에 추가로 병합해 줍니다. 따라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레퍼런스와 비교를 했을 때 의미적으로 관련이 높고 타겟 이미지 내부에서도 이제 시드 클러스터와도 유사한 클러스터들을 병합을 하여서 최종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실험에서 사용한 임플리멘테이션 디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백본으로는 다이노 V3의 럴지 버전을 사용을 하고 이제 입력 이미지는 모두 1024x1024로 맞춰서 사용합니다. 이후 패치 레벨 마스크를 원본 이미지 크기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바이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적용하고 바운더리를 이제 더 자연스럽게 다듬기 위해 시어레프 리파인먼트를 적용합니다. 이 실험에서 적용한 하이퍼 파라미터 값은 이제 클러스터링 트레쇼드를 나타내는 타우,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트레쇼드 알파, 그리고 디바이어싱 과정에서 제거할 포지셔널 서브스페이스 랭크 값인 S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페리먼트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시드 3는 원샷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원샷 펄트 세그멘테이션, 원샷 퍼스널라이즈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총 3가지 RCS 태스크에서 성능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밑에 테이블은 각 방법의 성능을 MIOU로 레포팅한 결과이고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코코 20i, 또 LVIS 92i 뿐만 아니라 이제 피부 병변 데이터셋인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도 들어가고 언더워럴 이미지
그리고 에어리어 이미지 데이터셋, 그리고 체스트 엑스레이처럼 다양한 도메인의 데이터셋에서 함께 평가를 합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 이 시드 3는 이제 샘 같은 세그멘테이션 스페셜라이즈 모델을 사용하지 않고도 트레이닝 프리 방법들보다 높은 평균 성능을 보입니다. 특히 이 GFSM의 백본을 다이노 V3로 바꾸고 디바이어싱을 적용한 경우에도 성능이 어느 정도 향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태스크 스페시픽 어프로치가 추가로 이제 학습을 진행한 모델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제 특히 코코 20i에서는 이제 성능이 따로 파인 튜닝을 했을 때의 성능이 더 좋게 나왔지만 이제 다른 데이터셋의 결과를 보면 특히 ISA-ID 데이터셋에서의 성능을 보면은 이제 6% 정도 이제 급격한 성능 차이가 나타나서 이 어프로치의 한계점이 보인다고 논문에서는 말을 합니다. 또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GFSM이나 세가 RC 같은 베이스라인은 레퍼런스 마스크가 가리키는 그래뉴럴리티를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오브젝트 전체를 과하게 잡거나 관련 없는 영역까지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인시드 3는 레퍼런스 마스크가 가리키는 컨셉에 더 맞는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서는 추가로 다이노 V3 피처의 포지셔널 바이어스를 디바이어싱하는 과정으로 실제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제 디바이어스드 피처가 서로 다른 두 이미지 사이에서 같은 의미의 위치를 더 잘 찾는지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소스 이미지에서 하나의 키포인트가 주어지면 타겟 이미지의 모든 패치와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시밀러리티가 가장 높은 타겟 패치를 프레딕션으로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본 건데 그래서 이 실험에서는 사실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자체를 직접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소스에 나타나는 특정 포인트가 타겟 이미지에서 어디에 대응하는지를 찾는 시멘틱 커러스펀던스 실험으로 평가하는 PCK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제 왼쪽 테이블을 봤을 때 이제 다이노 V3 스몰 베이스 럴즈 모드에서 오리지널 피처보다 디바이어스드 피처를 사용했을 때 PCK가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퀄리테이티브 익샘플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여줍니다. 이제 여기서 이 노란 점은 이제 소스 키 포인트고 빨간 점이 이제 오리지널 다이노 V3의 프레딕션, 그리고 파란 점이 디바이어스드 피처를 활용했을 때의 프레딕션입니다. 이제 오리지널 모델의 피처를 비교했을 때 그 피처 값들은 이제 비슷한 위치나 배경 쪽으로 잘못 매칭되는 경우가 있지만 디바이어스드 피처에서는 GT에 더 가까운 위치를 찾고 GT를 기준으로도 이제 측정한 릴레이티브 에러인 데이터 값도 더 작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주요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성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제 추가로 확인을 했습니다. 먼저 디바이어스드 피처 스페이스 어블레이션에서는 이제 디바이어싱 과정에서 제거할 포지셔널 서브 스페이스의 랭크 S 값을 조절해 줍니다. 이제 S는 SVD에서 선택하는 상위 싱글러 벡터의 개수로 값이 클수록 더 많은 포지셔널 디렉션을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모든 데이터셋에서 S는 500으로 고정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클러스터 그래뉴럴리티입니다. 이는 이 어글로머레이티브 클러스터링에서 사용하는 시밀러리티 트레셔드 타우 값을 조절하는 실험입니다. 이제 타우가 커지면 병합 기준이 더 엄격해져서 클러스터가 더 세밀하게 나뉘게 되고 그렇게 활용을 하면은 이 오브젝트 레벨 태스크보다는 그 더 세밀한 파트를 찾는 그런 태스크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타우 값이 작아지면 클러스터가 더 크게 병합되어서 오브젝트 레벨 태스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사실 모든 데이터셋에서는 타워 값을 0.6으로 고정을 해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 왼쪽 그래프는 이제 디바이어싱 랭크 S에 따른 성능 변화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적절한 S를 사용할 때 또 디바이어스보다 성능이 좋아집니다. 이는 포지셔널 바이어스를 제거하는 것이 세그멘테이션 성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제 S를 너무 크게 설정을 하면 포지셔널 인포메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시멘틱 인포메이션까지 함께 제거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저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클러스터링 그래뉴럴리티인 타우에 따른 성능 변화로 태스크에 따라서 이제 최적의 타우 값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파트 세그멘테이션은 더 세밀한 클러스터를 그리고 오브젝트 레벨 세그멘테이션은 너무 세밀한 클러스터를 적용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클러스터링과 어그리게이션이 실제로 필요한지 확인하는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타겟 이미지를 클러스터로 나누지 않고 레퍼런스 프로토타입과 타겟 패치 사이의 시밀러리티 맵을 바로 계산하여 적용한 이제 노 클러스터링, 그리고 타겟 이미지를 클러스터로 나눈 뒤 이제 그중 레퍼런스와 가장 잘 맞는 클러스터 하나만 선택하는 클러스터링 위드 어그리게이션, 클러스터링 위드 어그리게이션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결과를 보면 클러스터링만 적용을 하면 성능 향상이 보이지만 클러스터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함께 적용해야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 인시드 3에서는 단순 클러스터링만으로는 부족하고 레퍼런스와의 시멘트 얼라이먼트와 타겟 내부의 스트럭처 코어런스를 함께 고려한 어그리게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입니다. 인시드 3는 다이노 V3만을 이용해 인컨텍스트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는 트레이닝 프리 프레임워크로 이제 다이노 V3 피처의 시멘틱 얼라이먼트와 스페이셜 코어런스를 각각 크로스 이미지 매칭과 인트라 이미지 그룹핑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강한 셀프 슈퍼바이스드 댄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존재하면 세그멘테이션을 반드시 슈퍼바이스드 마스크 데이터로 학습하지 않아도 피처 스페이스 안에서 이제 코레스폰던스와 그룹핑만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질문 있으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